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7월 FOMC를 앞둔 경계감과 또 중화권 증시의 폭락,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편 IMF는 전일에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021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유지하면서도 신흥국은 델타 변이 확산과 또 중국의 긴축 정책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해서 소통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르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스터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앵커님과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자, 오늘 좀 빅 이슈가 있죠. 중국 관련해서 빅테크 산업 규제 그리고 사교육 규제 관련해서 내용 잠깐 할 거고, 패드 관련해서 새벽 시장 때 열리기 때문에 패드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미증시가 사실 전일 엄청나게 큰 낙폭을 기록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일 원회의성 장세라고 할 만큼 그 가능성이 두드러졌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과연 시장이 지금 당장 조정이 들어갈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까지 다 통틀어서 한 번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또 시장 면밀하게 살펴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현재 시각 10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FOMC와 기술주 실적 결과를 기다리면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요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오일은 엇갈리는 수요 예측에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호전된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유로화 추가 약세가 제한됐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먼저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나스닥 관련 외신 기사는요. UBS warns that it's not time to bottom fish in the Chinese markets yet 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UBS가 중국 시장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먼저 기사에서 짚은 키포인트를 짚어보면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켈빈 테이는 중국 시장이 여기서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기관 펀드가 현재 위험을 재평가하고 있고 또 중국 주식을 청산할지 아니면 더 많이 축적을 할지 결정하는데 몇 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는데요.
테이는 자금이 청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본문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뜯어보면요. 켈빈 테이는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테이는 수요일 CNBC에 출연해서 지금이 확실한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홍콩 항생지수가 이틀 만에 8% 이상 급락을 하면서 가속화된 하락세에 이어서 또 중국 시장은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이는 이 빅테크와 사교육 산업을 대상으로 중국이 규제에 나섬에 따라 많은 기관 펀드가 현재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있다며 청산이냐 축적이냐의 방향성을 결정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는 그 결정이 아마도 청산 쪽으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경고를 하면서 지금은 실제로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규제가 세계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됨에 따라 Window of Opportunity라고 말했습니다. 즉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테이는 미국이 7% 성장을 하고 유로존은 4.3%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는 중국 경제도 함께 결국에는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내년 10월 열리는 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임기 종료와 맞물려서 국가의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예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세 가지가 중국의 불확실한 전망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나 다음 주 7월 정치국 회의에서 나올 것이다라면서 투자자들이 규제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행사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인 심각한 침체가 올 경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를 하게 된다면 규제에 나서거나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셋 중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미중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극적으로 개선될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Now in a stalemate라면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관련 외신 기사 살펴봤고요. 잠시 후 마스터님과 함께 나스닥 관련한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29% 오른 14,99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관련해서 오늘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마스터님과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대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당일 파동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개장 파동입니다. 여러분들 체크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14,900 레벨링 맞고 지금 100포인트 상향하고 있죠. 100포인트. 오늘 여기가 사실 굉장히 하이라이트였어요. 지금 기준점이.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라는 게 타이밍이 있겠지만은 14,900에 대한 지지 포인트가 정확히 성립이 됐던 건 이 상단에 대한 어떤 파동에 대한 랠리성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입 자체를 고려를 했었어야 돼요. 사실. 저는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실시간 매매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면은 진입 단가에 대한 기준을요. 지금 14,940포인트가 드러났을 때 상방울 드러났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입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럼에도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상승에 대한 랠리 기반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직 파동에 대한 이타점 구간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랠리성으로 상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넓은 국면이죠. 시장에서. 단기 파동만 좀 체크할게요. 지금 장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장기 파동은. 오늘부터 이제 오늘 페드웨이도 열리지만은 지금 데일리 파동에만 좀 다소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로 뭐 급락을 하는 포인트라든가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언제 오를 수 있을지 언제 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단기 파동은 여러분들 한 번 더 매수를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시점은 14,950레벨링이에요. 14,950레벨링. 이 스팬에 대한 어떤 지지 포인트 이걸로 봐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지지 포인트 그리고 14,950레벨링 현재 차트 파동 기준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야지 더 정확한 거예요. 자, 오늘 14,900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은 오늘 하방으로 쭉 열려요. 쭉 열려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매수냐 매도냐 관점을 보고 봤을 때는 14,950포인트에 대한 매수세 추가적인 상승 기반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것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전일 낙폭을 갔어요. 최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일 낙폭. 사실 이 얘기가 많죠. 지금 중국 규제 관련해 갖고 지금 빅테크 산업 규제가 미증시에 영향 요소로 끼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데 지금 중국 증시 중에 A50 이제 지수를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마디로 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차트를 같이 볼 건데 자,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로 따지면은 1,800포인트 홍보랑 똑같아요. 지금 3,000 코스피가 3,200, 300 내외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코스피로 따지면은 한 번에 1,800 온 겁니다. 1,800 온 거예요. 단 며칠 사이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증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규제예요. 외국 자본에 대한. 자,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냐면은 빅테크 산업에 대한 데이터 반출이에요.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한 규제를 펼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하게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국가예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이 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산업에 대한 어떤 건정성보다 이 데이터 반출을 초창기에 잡고 앞으로 이어가겠다는데 이게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규제 내용을 상세하게 펼쳐보면. 근데 중국 증시가 그러면은 회장님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라고서 얘기를 먼저 첫 번째로 드린다면은 규제에 대한 상한선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규제에 대한 상한선.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엄청 세게 때리면은 최고로 세게 때린다. 그럼 더 세게 때릴 수는 없거든요. 그 이상은. 그게 규제에 대한 상한선이에요. 상한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는 이제 미국과의 견제, 데이터에 대한 반출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함인데 중국 경제 성장의 어떻게 보면 방해 요소는 아니라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증시가 완전 이제 하방세로 진입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나오지만은 이전과 같은 하방권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제한적이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생 홍콩 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요건이고 미증시랑 코스피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미증시랑 코스피는. 미증시는 지금 미증시만에 따로 볼 만한 거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게 중국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한 거고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완전히 막은 사업 그리고 사교육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했지만은 그게 오프라인 규제를 제한하는 국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이제 상한선에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 증시가 제 기준에는 1, 2개월에 대한 하방권은 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이전과 같은 어떤 엄청난 낙폭을 기록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 오늘 조정에 대한 이제 전일 조정세에 대한 부분이 드러났는데 추가적인 하방권은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추가 하방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다시 포착하기 위해서는 섹터별로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규제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종목을 선정하는 게 옳진 않죠.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이 규제를 풀리는 만무하니까. 다만 10월 이후에 대한 어떤 반등 흐름에 대해서 포착을 해야지 지금 당장은 자 저점에 대한 유지력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겠지만은 이전과 같은 엄청난 하방폭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제한적 하방폭 추가적인. 그러니까 W권 파동을 계속적으로 그리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부터는 어려운 국면이에요. 전일 여러분들 이제 홍콩 이제 거래 항생 거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스닥도 원웨이 장세를 드러났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타점을 추가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보기에는 너무 원웨이성 장세를 드러난 자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포지션 단가를 고르는데 결정하기 힘들고 그리고 오늘 항생 관련해서 보통 이제 지난주 대비해 갖고 유동성이 거의 4배 차이 났어요. 4배. 엄청난 수치로 진폭으로 움직였죠. 항생 개장 때부터. 리스크 대비가 확실하게 필요한 장이에요. 손절도 길어진 만큼 익절도 길어져야 되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열렸습니다. 네, 불확실성 리스크는 아직 존재하고 추가적인 하방폭을 더 기록할 것이나 그죠? 이제 규제에 대한 상한선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다 라고서 시장은 내다보고 있어요. 다만 코스피랑 이제 나스닥의 미증시의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미증시는 지금 채권 금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국채 금리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미증시 오늘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가 있지만은 워낙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미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부분만 먼저 판단드릴게요. 자 그리고 페드 얘기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드 FOMC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자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랠리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새벽 시간대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정확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은 이번 FOMC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겠지만은 페드 회의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매파적으로 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가능성, 시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왜냐면은 다음 달 잭슨홀 회의 기반을 기준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첫 언급과 가능성에 대한 시사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 사전에 이번 달에 먼저 라는 가능성을 본다면은 지금 파월에 대한 어떤 멘트는 당연스럽게 비둘기적인 태도 오히려 완강하게 조금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달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쩌면 마지막 비둘기가 될 수 있는 FOMC 회의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혜원 마스터님 그럼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왜냐면은 성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잭슨홀 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제일 강조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고용 지표의 회복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보다 고용 지표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고용 지표에 대한 회복이 이제 7월 초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됐는데 6월 고용 지표가 굉장한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촉각 이런 부분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8월부터 이제 실업급여 수당이 종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전역에. 그러면은 제대로 된 어떤 실업수당이 종료되기 직전인 어떻게 보면 7월 고용지표가 8월 초에 나오는데 이 전 상황에 대비해 갖고 파월이 그거를 먼저 앞다퉈서 갑작스럽게 내보낼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그리고 전 회의를 기반으로 본다면은 파월이 계속 강조했던 건 아예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테이퍼링은 아직 아니야. 시기상조야. 언급도 안 하겠다라고서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돌변하면은 오히려 지난 어떻게 보면은 2013년도처럼 버냉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월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시장에서 현재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매입에 대한 어떤 이제 줄어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고용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잭슨홀 회의를 기반으로 시장이 변동할 것이다라고서 기준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잭슨홀 회의 직전에 대한 회의, 어쩌면은 우리가 보는 마지막 비둘기 회의로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장 평가하는 거예요. 자, 화면 잠깐만 내려볼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FOMC 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열리고 있죠.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9일,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네. 결과가 발표된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내용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은 29일이죠. 새벽 3시 네,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보통 이제 FOMC가 열리면은 사실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 그거는 얘기할 것이 없는데 금리는 너무 당연하게 동결이고 그 지금 어떤 언급 이 가능성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안 할 거야. 당연스럽게 안 할 거야. 지금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다 분위기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다 맞춰진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3시 반에 이제 기자회견이 열려요. 파월 의장에 대한 기자회견인데 질문이 사실 칼 같지만은 파월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스러운 대답만 할 거예요. 뭐 고려하고 있다도 아니고 고용 확인해야 된다. 고용 확인해야 돼. 아직은 아니야. 고용 확인해야 돼. 시장이 아직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내용이 아직까지 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접어뒀다고 생각 안 해. 얼버무리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보면서 갈게요. 자, 지금 보면은 시장에 대한 전망은 자, 매파적이라는 거는 매파적인 6월 회의 이후라고 평가를 해요. 자, 우리가 매파적이라는 건 이제 돈 푸는 걸 줄이자. 자, 비둘기는 뭐예요? 돈을 풀자. 이 뜻입니다. 자, 6월 회의가 매파적이었던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기를 조금 앞당겼어요, 사실. 점도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파적이라는 시각을 내보냅니다. 시장은 매파적인 6월 회의 이후 7월 회의를 통해 테이퍼링은 공식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엄습하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지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저는 오히려 이제 전자랑 후자를 나눈다면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연 쪽에 얘기를 많이 나눌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어차피 지금 이제 잭슨홀 회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7월 회의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증시에 대해서 언제 떨어질 것 같아요, 회왕님 하고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 증시는 언제 떨어질까요? 미 증시는 언제 떨어질까요? 미 증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떤 확실한 큰 조정폭이죠. 전일 같은 경우는 조정폭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확실한 조정폭이 드러나는 시기는 미국채 금리 급등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채 금리 급등. 미 국채 금리 급등. 네. 그러니까 그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위험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그 기준을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퍼센트 기준으로 볼까요? 아니면 수치로 보면 좋을까요? 수치보다는 사실 이제 갑작스러운 급등 시기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라고서 좀 판단하는 게 기준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네. 잠시만요. 화면 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위험 신호인데 그 수치보다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미국채 금리가 사실 여러분들 최근 안정화에 굉장히 들어갔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미국채 금리인데 여러분들 최고 1.7320%부터 1.2%대까지 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현격히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왜냐면 원래 슈퍼부양책이다 뭐다 해갖고 4조 달러 관련해서 하면은 국채 발행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조로 줄였단 말이죠. 1조, 2조, 1.5조. 그러면은 국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 급락이 나오려면은 이 급등이 따라야 돼요. 급등이 따라야지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세가 들어갑니다. 지금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적으로 15,000 레벨링에서 머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안 올라가서예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면은 증시에 위험 자산에 돈이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증시가 위에서 계속 버티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상은 한번 해봅시다. 자, 테이퍼링이라는 전제를 한번 깔아볼게요. 자, 테이퍼링이란 뭐냐? 채권 매입 축소다. 쉽게 얘기해서 연준이 덜 사는 걸 뜻해요. 연준이 올해 10억만 샀으면 다음 달엔 9억 사고, 다음 달엔 8억 사고,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지금 국채랑 이제 MBS 채권을 페드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총 규모가 1,200억 달러인데 다음 달에는 1,100억 달러, 다음 달엔 1,000억 달러, 다음 달엔 9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죠. 기간을 정해놓고. 자, 이 뜻은 뭐냐?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도가 떨어진다. 그럼 채권에 대한 가격 하락 요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자, 그 뜻은 또 바꿔 말하면은 채권에 대한 수요 하락 요소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요소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시장이 저레벨링으로 구성되는 거는 오히려 페드 회의가 열리고 나서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떨어질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달 잭슨홀 회의 기준점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업 고용 지표가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사례가 나온다면은 시장이 이제 채권에 대한 이제 저점이 나왔어, 고점이 나왔어라고 판단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 포인트가 나와버려요. 근데 그때 증시에 어떻게 보면 조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기준이 굉장히 어렵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유동에 대한 시장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제 상위 종목 가지고 한두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 포인트 가지고 나스닥 전체에 대한 시장이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고점 레벨링에서 계속적으로 맴도는 이유는 돈이 쏠리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돈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야. 왜냐? 돈이 갈 데가 없거든. 지금 미국 우리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기준으로 올해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계획 발표를 어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은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23년도부터 나올 것이다라고서 예측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돈이 돌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죠. 사실상 돈이 돌 수 없는 구간이. 제가 저번에 영래포가 쌓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무슨 뜻이냐? 페드에 다시 돈이 돌아가고 있는 현상도 펼쳐지는 거예요. 돈이 돌 데가 없으니까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지금 시장의 상황이에요. 증시는 고레벨링이고, 그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돈이 계속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에 대한 조정세를 들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는 건 지금 당장 국채 금리 급등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국채 금리 급등이 일어나면은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자본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정권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지금 저금리죠. 저금리입니다. 상대적으로 1.2577% 현재 기준입니다.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저레벨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게 앞으로 한 달은 유지될 거야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한 달 뒤에 뭐 있지? 잭슨 웨이 있죠. 그 이유를 봐야 돼.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포인트. 그 뜻은 뭐냐면 잭슨 홀웨이 기반으로 어떤 증시에 대한 변화 포인트가 가능성이 시사가 될 수 있다라고서 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증시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돈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 네. 그 8월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러면 좀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어떤 명확한 발언이 좀 나올까요? 좀 좋은 질문인데 네. 안 나오죠. 아, 명확한 반전인가요? 발언이 안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언제 나올까요? 명확한 거는 어떤 가능성을 보내고 나서 네. 다음 페드 회의에 나올 거예요. 아, 왜냐면 그때 공식화를 하니까. 페드 회의에서 어떤 잭슨 홀 회의에서는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 고려는 한번 해보자. 그럼 시장은요. 이제 하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발언을 했을 때는 그 시장이 너무 충격을 크게 받을 수 그죠. 있기 정확하죠. 때문인가요? 충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 야 우리 이제 채권 매입 축소 전략을 펼칠 거야. 다음 페드 회의 때 그거 공식화할게 이러면요.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잭슨 홀 회의라는 거는 사실 세계 이제 통화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능성만 대둬야 돼요. 고용 지표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이제 적정 친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언급이에요. 사실상. 네. 되게 가볍게 얘기하죠. 근데 그 정도만 얘기하더라도 이제는 시사가 되는구나라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니까. 그죠. 굉장히 예민하죠. 네. 예민하고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상승 기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자, 지금 미증시에 대한 어떤 지지점이 나왔죠. 지금 상단에 대한 위치값이요. 돌출될 수 있는 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 못 봐요. 추가 진입은 안 됩니다. 상단점으로 일단 처음 도달할 수 있는 게 15,070 레벨링까지 일단 도달 레벨링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채널링에 대한 파동이 변경이 됩니다. 왜냐? 상단 파동이 다 맞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때부터는 관망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매수 포인트를 볼 만한 구간은요. 이 포인트, 이 지지 포인트, 그리고 여기 스팬 지지 포인트 총 3군데로 나뉘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회장님 지금 상황에서 매수 또 들어가도 됩니까? 지금 손실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라고서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 손익비가 구성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잡고 손절 여기 잡고 이절은 짧은데요. 더 안 돼요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매매 포지션은 진입 못하신 분들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기반 닦을 거는 다 닦았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왼쪽과 같은 차트가 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잠시만요. 네, 지금 매매 포지션을 처음에는 매수로 말씀을 해주셨다가 네, 다 올랐어요. 이제 지금은 관망으로 지금 관망 전략을 바꿔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스팬에 대한 어떤 이탈 부분 맞고 상승 추세가 이어졌죠. 이거랑 같은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왔는데 굳이 지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본다고? 레버리지가 너무 길어지죠.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관망을 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저희가 매수 매도냐 하고 딱 들 때는 한번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못 봅니다. 못 봐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해봤자 해소물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진입해도 늦지 않아요. 놓쳤다?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럼 급한 매매가 오히려 화를 불러요. 아시겠죠? 자, 시장이 굉장히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쉽다는 표현은 못 하겠어요. 쉽다는 표현은.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저희 잠재적인 어떤 상황이 언제 돌출될지 모르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죠. 분위기가. 15,000에 대한 어떤 돌파가 드러나고 지금 시장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의아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조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단순하게 작년 여러분들 우리 시장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 2020년도 3월 이후, 우리 팬데믹 이후에 시장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었죠.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당연했죠. 너무 당연했죠. 자, 근데 시장에 대한 조정이요. 언제 드러났냐면 유동성, 돈을 공급하는 정부라든가, 그죠?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11월에 이루어졌었던 이 시장에 대한 조정은요. 실업급여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어요.
야, 공화당은 뭐냐면은 나 이제 안 돼, 이거는. 민주당은 아니야, 해야 돼.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주당, 공화당에 대한 마찰이에요. 그러다가 최근 일어났던 거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야, 이제 출구 전략을 나설 때가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모색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세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조정세가 드러나는 건 국채 금리 급등 요인밖에 없다 이거예요. 국채 금리 급등. 지금 상황에서 최근 나오는 이제 미증시에 관련된 내용 중에 부채 한도 얘기 있고, 이슈만 한번 따져볼게요. 부채 한도 얘기 있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이슈, 채권 매입 축소. 이제 이번 페드 회의도, 오늘 페드 회의도 열리지만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이제 잭슨 회의에서 그 얘기, 이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가 주 맹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부채 한도는 이제 어떠면은 옐런이 10월, 11월에 대한 어떤 재료를 던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거는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이 지금 당장 펼쳐질 것인가라고서 판단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야. 최소한 이번 달은 힘들어라고 얘기했던 게 제 어떻게 보면은 관점이었어요. 그럼 지금 시장도 전일 15,134포인트 최고점이었는데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이것도 갱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계속적인 상단 레벨링에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증시 폭락할 것이라는. 네.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 중에도 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요. 이제 여러분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네. 그 시장의 위험은 갑자기 와요. 그렇죠. 그걸 예고하지 않고. 네, 그거를요. 야, 다음 주에 예상할 이제 급락 올 거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으면 리스크가 아니겠죠. 네. 예. 사실 왜냐면은 갑자기 터지고 갑자기 이제 금융권에 대한 한 물꼬가 터지면서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스노우볼. 이제 눈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모르는 거야, 커지는지도. 뭔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사실 부채 부분이야.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채 한도를 유예를 해야 된다 이 얘기. 근데 또 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언제까지 끌고 가냐 이거야 지금. 이번에 팬데믹 터지면서도 계속적으로 부채 쌓이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마이클 버리 관련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분도 예측해놓고 2년 동안 지금 모마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수익 내고 나왔지만 2년 동안 버틴 사람이야. 예측한다고 2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2년 후 안에 터질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만큼 시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이제 유동성 시장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현실적으로 바라보자고요. 페드에서 돈을 주고 있잖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미국에서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찍고 있는데 금리가 저금리죠. 지금 아직 미국은 제로금리입니다. 0에서 0.25% 유지해요. 이게 23년도까지 가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는 거는 돈을 찍어내도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영래포 시장에 돈이 쌓이는 거는 그만큼 또 돈이 갈 데가 없는 거고, 돈이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증시로 가겠죠. 또. 근데 테이퍼링을 진행하더라도 이 얘기는 많아요. 어쨌든 1,200억에서 1,000억으로 해도 돈을 찍어내는 거잖아. 그리고 돈을 들 찍어도 돈이 갈 데가 없어. 돈이 어디 맴돌아야지. 안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버블에 버블을 만드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레벨링이 너무 이제 고레벨링에 대한 단가가 머무는 상황인 거예요.
고레벨링에 대한 머문 단가. 지금 채널 파동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파동이 이 파동인데 여러분들 일봉 파동으로 본다면은 지금 단가에 대한 고점이 15,200, 300까지 열려요. 일단은 15,200, 300까지는. 제가 왜 여기서 포트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줄이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유동성에 대한 이제 어떤 시장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분위기를 모색한다면은 막 급락에 대한 포인트, 이제는 시장에 대한 조정이 이제 엄청나게 빅쇼트가 올 거야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작년과 같은 기준점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지금 일단은 상단 레벨링을 도달할 수 있는 게 나스닥 지수로 15,200포인트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차트로 본다면은 다 도달한 거거든요. 다 도달한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가 언제 빅쇼트가 올 겁니다. 언제 올 겁니다. 라고서 얘기를 못 드려요.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려요. 위험은요, 항상 갑자기 찾아와요. 리먼 터질 때도요, 여러분들,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연중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엄청 탄탄하고 건강하고 앞으로 성장세를 엄청나게 이룰 거야. 모든 이제 외신, 경제 관련 내용에서 시장에 대한 구조 탄탄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먼 터지고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아니야, 이거 별 문제 없어. MBS 채권 이거 큰 문제 아니야. 사람들이 그때는 MBS 채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터지니까 알게 되는 거지. 이 구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은행이 하나 파산하니까 연쇄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금융권이 완전히 물려버리는. 왜냐하면 그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MBS 채권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과대평가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물린 거죠, 사실상. 그래서 위험이 언제 대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터질 때도 직접 터지고 나서도 심지어 이제 지금 증시에는 별 문제 없을 거야라는 외신이 계속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나오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어떠면 시장에 대한 조정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국채 금리 급등밖에 없다. 다음 달에 이제 출구 전략 때 어떤 분위기가 모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은 저금리에 대한 채권, 10년물 국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적으로 맴도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시사될 가능성이 높다. 고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겁니다. 고점을. 어제 한 번에 대한 낙폭이 있어도 고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지금 상황에선. 근데 지금 이제 레벨링이 굉장히 위험 레벨링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단기 랠리 가지고 틱차트 갖고만 운영해야 돼요. 틱차트 갖고만. 그죠? 자, 여기 보이세요? 지금 15,070 레벨링 고점 맞고 내려오죠. 그죠? 여기가 이제 상단 레벨링 가능성이 놓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회장님 차트가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위에 선하고 아래 선하고 채널링 구조가 다 나왔죠. 다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거 볼게요. 1파, 2파, 3파죠. 다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채널링 구조가 이제는 깨질 것이다. 위냐 아래냐 이 둘 중 하나로.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레벨링에 대한 상승 레벨 이거 하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차트에서.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보냐?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기다려 봅시다. 지금부터는 여기서 맴도는지. 지금부터 웨이팅입니다. 매수는 아까 이제 미장 개장하고 그 다음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중국 규제 관련해서 페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요. 페드 관련해서 새벽에 나오겠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없는 만큼 사실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번 페드에는. 왜냐면 모두가 집중하는 내용 그대로 결과치가 나올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내용 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큰 문제점 없다.
이 부분만 체크는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음 이제 잭슨 웨이 이때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끝났습니다. 증시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자금이 지금 갈 곳이 증시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제 IMF 보고서에서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서 뭐 한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7개 국가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IMF의 발표가 증시에 돈이 계속해서 쏠릴 것이라는 의견을 좀 지지하는 것일까요? 이제 지금 사실 원래 네. 저는 그래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시장을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의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시장 평가를 했을 때. 모순이다. 네. 왜냐면은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지금 상향 보고됐다는 건 단순히 이제 회복세가 빠른 국가 위주가 상향됐다고 표현하는 걸로 할 수 있을 텐데 증시가 올렸던 이유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페드라는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냥 달러를 계속적으로 그냥 만들면서 풀어대는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위험 자산인 부동산과 증시로 쏠렸기 때문이다. 자, 오히려 코로나19 이제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한번 본다면 2020년도 4월부터 이제 9월까지 상승 랠리 기반을 닦았던 게 시장이 이때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을까? 상향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찍는데 돈에 대한 구조가 위험 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아직까지 유지 중이다라고서 평가하는 거지 상향 레벨에 대해서 올라갔다고 해갖고 증시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IMF 관련해갖고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한 국가는 단순하게 회복률이 다소 빠른 국가다 이것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지 증시에 대한 어떤 반영 여부를 측정하는 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 조금 집중해야 될 요소는 뭐냐 이러면은 영래포 금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영래포 금리가 영래포 자금이 뭐냐면은 페드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었는데 중앙은행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증시는 더 올라가요. 왜냐?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건 제가 내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대답을 드리면은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해서 증시가 상승 레벨링을 올리진 않는다. 단순한 어떤 회복세에 대한 전망치다. 이렇게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시랑 직결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네,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세지만 전 세계적인 시황을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FOMC 회의부터 뭐 8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테이퍼링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채 금리 급등을 좀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숨을 좀 고르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전 11시 30분에 발표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서 알려드리면 예측치인 292만 배럴 감소보다 더 감소폭이 큰 408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이전 210만 배럴 증가분보다는 약 600만 배럴 가량 떨어진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해왕, 네, 노란톡 통해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해왕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좀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봐 주셨는데 더욱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을까요? 더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네. 이제 변동성 장세라고 좀 표현하는데 시장이 당일 진폭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종목 선정이라든가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힘든 시기.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쉬운 시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유동성에 대한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유동이 이제 움직임에 대한 진폭이 굉장히 큰 시기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확실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가. 사실 투자라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표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표현 같아요. 투자라는 게 다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좋은 판단은 뭐냐면 딱 이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요? 돈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예상을 해야 돼요. 예, 돈이 앞으로 어디로 쏠릴 것인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모색할 줄 알아야 되죠.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돈이라는 게 쏠리는 게 그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시장은 조금 많이 악화된 상황이에요. 지금 차트가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죠. 자, 이거 한 번만 체크하고 갈게요. 네.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갑작스럽게 또 급락이 나옵니다. 제가 15,079가 있죠. 여기까지만 보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더 이상 보지 관망으로 마세요. 전략을 바꿔주신 게 맞네요. 한번 갑자기 바꾼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레벨링을 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위험 레벨링이잖아요. 위험 레벨링. 채널 구간은 매수지만 상단에 대한 산파 구성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내일 밤 11시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